자, 요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두 번째, 회고록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네.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네. 네, 회고록 지금 다시 한번 아, 이거네요. 네네. 이 회고록은 무슨 회고록이냐 네. 모르는 분들 많던데 예.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 외교 안보 분야에 국한해서 어. 자기와 함께 있었던 최종곤 연세대 교수 네. 전 2차관 이랑 같이 대담을 해가지고 지난 5년간 외교를 어떻게 해왔는지 어떤 아하.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공개되지 않은 것들과 뭐 당시 소회들 포함해서 이제 내놓은 회고록이에요. 예, 김영사에서 나오신 거 아니죠? 일반사에서 나오신 거 아 아니죠? 이럴 거면 진짜 근데 협찬을 좀 받을 걸 그랬어요. 네. 아니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어디서 불이 붙었냐? 지금 이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왈 방문에서 네. 지금 회고록에 갑자기 불 붙어버리는 바람에 여권은 뉴스가 지금 돼서. 총공세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안 읽으려다가 이게 또 두껍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 6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제 급하게 이거를 읽고 어제 이제 회고록을 쓴 최종권 교수를 장르만 인터뷰를 했는데 네. 뭐 이거 여러분 다 읽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저 읽을 겁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쉽게 읽힌다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정말 쉽게 네. 읽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 예. 윤문을 매우 고심을 했다. 이제 그거는 느껴져요. 읽어보면 우리가 뭐 빙하는 뭐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회고록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때마다 되게 고통받았는데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 매우 쉬운 책인 건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책 선전을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 안 읽으실 거고 안 살 거니까 제가 이제 재미였었던 대목, 제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대목을 그냥 네. 스포를 좀 하려고 갖고 왔어요. 뭐가 있었냐? 그 도보다리 대화 기억하시죠? 예.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2018년 6월. 그때 이제 우리가 같이 그 킨텍스 갔었잖아요. 이가 네, 기자랑 맞아요. 저랑. 그때 이제 기자들 뭐 네네. 간식 먹을 돌리고 거 사들고 갔었는데 네. 그때 얘기가 재밌었는데 비공개 이야기라고 지금 문 전 대통령 얘기한 거예요. 네. 회담 장소를 정하는데, 그러니까 그 도보다리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근데 김정은 그 위원장이랑 얘기를 하는 걸 쭉 공개를 하는데 첫 번째가 자기도 체제 안전만 보장된다면 핵을 내려놓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나 언제든지 내려놓고 싶다. 미국이 우리의 진정성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진정성을 문 대통령이 미국에 잘 전달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허. 핵은 철저하게 우리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 우리가 핵 없이도 살 수 있다면 뭐 때문에 제재를 받으면서 힘들게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딸이 뭐 핵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게 하겠냐. 그 김주혜 얘기를 언급한 거라고 보겠네요. 언급했대요. 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도 비판의 포인트는 있습니다. 이게 계속 햇볕 정책으로 시작된 어떤 그 남북 관계 우호를 주장해왔던 진보 세력들의 논리와 아주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 대통령을 아마 이제 좀 설득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는 아니었을까라고 의심해 볼 수는 있죠. 네. 근데 실제로 이런 말들을 했었다. 아무튼 그때 저희가 시청자 입장에서 볼 수 있었던 건 새소리. 그러니까 머리에서 입 모양은 보이는 그 파란색 그 그렇죠. 도보다리.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그 중간중간 좀 파편적으로 무슨 말이 있었다는 거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그 당사자가 네. 책으로 완전히 정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 이런 말을 했다. 딸이 있는데 핵을 있게 살고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발언도 참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이게 재밌는 대목이네요. 예. 그다음에 또 재밌었던 건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정할 때 예. 결과적으로는 싱가포르에서 하게 됐는데 북한에서는 판문점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니면 몽골의 울란바토르를 원했다. 몽골. 네, 가까운 쪽을 원하는 거네요. 네, 어느 정도까지 얘기냐면 우리가 이 고려항공 타고는 멀리 못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움직여서 가고 싶은데 이거 약간 미국이랑 어쨌든 요즘 유행하는 부적절한 표현으로는 맞다이를 어쨌든 트는 그 장소인데 민희진 대표.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남의 손을 빌어다가 그 뭐 스타 얼라이언스 타고 갈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취지에 쉽게 말하면 에어차이나 탈 수 없지 않느냐. 네. 고려항공 타야지. 네, 고려항공 타야지. 근데 고려항공 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아하. 그래서 우리는 아니면 기차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대륙에 있는 나라를 선택을 한 거죠. 아하. 우호적인. 근데 그때 판문점 몽골 울란바토르를 얘기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기준에서는 몽골에는 미국 대통령이 경호상 거주할 수 있는데 딱 한 군데밖에 없다 호텔이. 그럼 같은 호텔에 있을 거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몽골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미국 대통령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호텔에 가라. 우리는 여차하면 그냥 게르에서 있어도 된다. 몽골식 아니면 텐트. 기차에서 버텨도 되니까 어허. 몽골에서 보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중재 과정에서. 그 정도로 몽골을 원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판문점이나 몽골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을 원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플로리다 마라라고까지 와라. 융숭한 대접하겠다 우리가. 본토. 별장으로 와라 별장. 아하. 아니면 하와이에서 보자. 아니면 제네바도 괜찮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옵션을 던졌다는 거예요. 중립국이니까. 근데 서로의
근데 그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이게 필요도 되게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싱가포르, 조율하는 과정에서 하노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냐면 네. 이 싱가포르로 결정되면서 북한이 중국에 더 의존하는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중국 그 지도자를 안 만나고 버텨왔었는데 에어 차이나를 탔어야 됐으니까 그리고 거길 거쳐 가야 되니까 결국에 중국을 방문할 수밖에 없게 되고 아하. 그 뒤로 이제 이거 빌려주는 데서 더 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교류의 물꼬를 오히려 더 터준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해석까지 들으니까 좀 그때 생각보다 그 장소 선정도 굉장히 그게 긴박하게 큰일이었다고. 오갔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싱가포르 1차 회담입니다. 북미 회담 때 사진인데 참 이것도 한 100년 된 것 같습니다. 이거야말로 전전생이라고 예. 볼 수 있는데. 결국 그렇게 많은 말이 오가고 결국 싱가포르로 결정이 됐다. 네. 그리고 또 이메일 소통하자고 했다는 얘기 요것도 전해주세요. 네, 요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우리는 내가 이제 전국을 다 다니고 이제 또 전화기는 노동당 청사에 있으니 아하. 나랑 직접 소통을 할 때는 이메일로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문재인 전 대통령 예, 당시에. 예. 그래서 이메일 이제 이런 반응이었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여기서는 의는 이제 새로운 소통 방식을 먼저 제안했다. 네. 그게 뭐 직통 전화라든지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둘 사이에 할 수 있는 소통 방식을 제안했다라는 취지에서는 이제 조금 새로운 이슈 뉴스인데 실제 이메일 소통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신기하네요. 하네요. 뭐 뭘 쓰나 근데 뭐 거기 메일이 있겠죠. 김정은 @ 네이버.com 이러면 너무 웃길 것 같은데 그건 네. 아니었겠죠. 네. 알겠습니다. dprk.com 뭐 그러니까요. 있을 수 있겠죠. 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 책 내용은 그냥 계속해서 뭐 기사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재밌는 네, 역사적으로도 사료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사자가 이제 뭐 있으니까.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전에 우리 안보실에서 미국한테 이게 이제 삐그덕거리면 안 되고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너무 간절한 이야기 생각 때문에 우리 네. 안보실에서 아니 한국이 빠진 종전선언도 좋으니까 둘이서 뭐라도 합의를 해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좀 크리티컬한 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한국 빠진 종전선. 왜냐면 종전이라는 거 예전에 우리 휴전 협정할 때도 우리도 빠져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중공군이 중공군과, 있었고 네, 미군이 네, 있었고 네, 그리고 북한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또 그렇게 될 확률이 있었는데 네. 결국엔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거 더 내용을 듣고 싶은데 이거는 네네, 시간이 앞으로 좀 없네요. 마지막 그러네요. 하나만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 바쁘다. 맞아요. 아주 바빠요. 지금 예. 바쁜데 근데 이거 안 하고 가면 또 이것도 문제될 것 같아요. 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이야기가 지금 계속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에는 이거 이제 단독 외교다, 영부인 단독 외교다 이야기했고 네. 여기에 주장은 뭐냐면 이제 인도에서 고위급을 자꾸 보내달라고 했다. 음. 근데 내가 어떻게 인도를 4월에 갔는데 또 갈 수 있겠어? 대통령이 그러면서 우리 그럼 고위급 누가 있어? 쭉 옵션을 추리다 보니까 그때 갈 수 있는 사람 중에 고위급? 그러면 김정숙 여사는 어때?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양쪽에서 같이 나왔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모디 총리가 초청장을 보냈고 그래서 간 것이다. 이거 외유 아니다. 라는 취지의 주장이고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 공격하는 것은 이거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야? 그쪽에서 초청장을 보낸 게 아니라 셀프 초청해서 간 거잖아. 내가 먼저 김정숙 여사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니야? 인도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이거고 그다음에 이거 버킷리스트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사진 띄워주세요. 네. 이거 예산을 어쨌든 급하게 가느라고 부속실 예산이 아니라 원래 그런 예산이 없으니까 문체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김정수 여사를 거기 끼워 넣어가지고 간 거 아니야? 그럼 예산 전용 아니야? 이제 이런 공격까지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조금 더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진실은 끝까지 안 나올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제가 반론을 굳이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당시 모디 총리가 굉장히 김정수 여사가 방문해서 이런 최고위급이 와서 고맙다는 취지로 트위터도 그때 네. 날렸던 것으로도 기억하고 네.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됐던 요런 사진들 요게 이 외국 정상들이 오면 네, 다 이렇게 네. 인도 정부는 이렇게 찍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외국 VIP들도 여기서 이 똑같은 이 구도로 많이 찍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 여기 안 갔으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요. 문제 안 되는데. 네. 그리고 뭐 뭐 그런 인도의 강력한 그 요청으로 해서 뭐 마지막에 잠깐 갔다 온 거다라는 반론도 있고 해서 요 문제는 뭐 좀 지켜보죠. 네. 네. 근데 물론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사람의 법적 지위가 없는 상황에서 저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가 다음 다룰 것도 김건희 여사 다시 등장했잖아요. 네. 등장하면서 뭐 어떤 설명도 없었죠. 그냥 등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또 뭐 여전하시